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을 바라다 이재한입니다. 이 시간에는 항상 증시의 이면을 좀 살펴보고 그 이면을 이해한 다음에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투자가 어떠셨습니까? 오늘 상당히 기분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다. 그렇죠. 외국인들의 장 막판에 매도세가 좀 몰리면서 코스닥, 코스피 시장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영국의 변종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이 나온 다음에 유럽 시장이 좀 큰 폭으로 내렸는데 미국 시장은 이 부분을 크게 개의치 않고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장은 장 중반까지는 양호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장 막판에 외국인들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막상 장의 시작이 종료하고 난 뒤에는 오히려 외국인들 매수세가 또 증가하고 매도세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이제 우려만큼 시장이 그렇게 외국인들 매물이 큰 폭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나오면서 시장의 등락이 좀 크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말장이고 이제 2019년, 2020년, 2021년 이제 눈앞에 다가왔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보다는 내년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아마도 이 부분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 대선 이후에 MSCI 리밸런싱과 선물옵션 동시 만기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크게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이제 마지막 배당 날일이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크게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시장이 지금 우리 시장이 오늘 좀 하락을 했다고 해도 사실 큰 폭의 지금 상승을 보여 있고 고점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와서 시장이 좀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소 좀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여전히 고가권에 있다는 것은 내년에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급락을 보더라도 급락하는 동안에 우리는 외국인의 매도세에 주목을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매도하는 외국인도 있지만 상당히 매수하는 외국인들도 많았다. 오히려 시장의 낙폭이 5장 중반, 장 막판에 큰 폭으로 벌어질 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오히려 감소했다라는 부분은 어느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사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오늘 시장의 급락에서 기분은 좀 다운돼 있지만 전혀 그럴 필요 없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들 수급을 볼 건데 미국 대선 이후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수 금액이 한 3조, 2조 9,800억 정도니까 한 3조 정도 되는데 많이 줄었다 그렇죠. 7조를 넘어갔던 매수세가 절반 이상이 줄어들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수치상으로 보면 조금 과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7조를 매수했다는 건 상당히 많이 매수했다 그러죠. 1년 토탈을 지금 다 따져도 1조를 매수 못하는데 불과 한 달 상간 7조 매수 너무 좀 과했다 그렇죠. 당연히 나가야 될 물량들이 있을 거고 그 나가야 될 물량들이 나가야 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부분은 없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9,4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역시 매수의 비중이 코스피 시장에 좀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7조라는 부분이 3조 정도까지 줄어들면서 절반 이상 매도 물량이 나갔는데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1월 5일 날 여기서부터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시작됐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가장 강하게 들어왔던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때 2조 4천억 정도 매도가 나갔고요. 이때 8,500억 정도 매도가 나갔고 그 다음에 12월 초반에 1조 3천억 정도 매도가 실제적으로 이 3일 동안 나간 매도 물량을 합치면 거의 매도 물량 다입니다. 전부 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나갔는데 이때가 바로 이제 리밸런싱 데이 나왔던 데이고 이때가 선물옵션 동시만기 때입니다. 요건 동시만기를 앞두고 나왔던 시점이고 그렇게 본다면
MSCI 리밸런싱 대회하고 선물옵션 동시만기 때가 주로 자금들이 크게 이탈됐는데 결국에는 이 이탈된 자금들은 전부 다 패시브 자금이다 그렇죠. 어떤 종목과 등락과 상관없이 지수와 연관돼 있고 이 부분들이 들어와서 기분은 좋았지만 결국 이 부분은 나가야 될 물량이다 그렇죠. 나가야 될 물량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보신다면은 여전히 외국인들이 한 3조 정도의 자금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액티브 자금이라고 우리가 불러볼 수 있는 부분은 한 3조 한 6, 7천억 정도 됩니다. 6, 7천억 정도가 실제적으로 액티브 자금으로 종목을 끌어올렸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한 6, 7천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매도 나온 부분들이 여기에 좀 해당되는 물량인데 오늘 장 마지막에 나왔던 부분 보시면 뭐 장 종료 후에 뉴스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외국인들 매도 물량의 대부분이 유럽계 자금의 이탈이 좀 나왔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미국 대선 이후에 유럽계 자금들이 상당히 매수를 많이 했다는 부분. 보통은 미국계 자금이 절반 이상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특이하게 유럽계 자금이 한 60% 정도 매수를 했고 이 자금들이 오늘 일부가 굉장히 급하게 이탈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아마 어제 영국의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유럽 시장이 큰 폭으로 이탈하면서 원래 이 단기 자금이었기 때문에 12월 말에 나가든지 혹은 1월 달에 나가든지 나가야 될 자금 성격이 좀 강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럽에 특히 스위스계 자금 이쪽은 뭡니까? 대부분 단기 매매입니다. 그렇죠. 단기 헤지 펀드인데 이 물량들이 오늘 급격히 나가면서 사실 좀 기분 나쁘게 우리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어차피 팔고 조금씩 매물을 내놓으면 고점권에서 조금 가격 조정 없이 팔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사실 이제 외국계 펀드 물량 그렇게 매수하지 않습니다. 정해놓은 물량을 장 시작 전에 매수하든지 혹은 매 시간당 분할로 매도하든지 혹은 오늘처럼 뭐 2시 이후에 장 마감 전에 급격히 다 매도라든지 이제 이런 전략인데 오늘 2시 이후에 급격하게 매도가 나왔다 그러죠. 그러면서 예를 든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5%, 6%, 7% 하락하는 종목들이 속출했는데 뭐 사실 이 종목들이 오늘 개별 종목을 봐서 뭐 5%, 6% 하락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다 그렇죠. 하락한 이유는 단기간에 그 매물들이 나오면서 호가가 공백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없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떨어진 부분을 보면 거래량이 없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고점권에서 하락 전환할 때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물량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한번 오늘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HTS를 열어서 오늘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십시오. 평소 대비 거래량이 오늘 코스닥 인물로 2.6% 정도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거래량이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물량에 평균치도 안 되는 물량입니다. 평균치도 안 되는 물량으로 이만큼 하락했다라는 거는 호가 공백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너무 우려스럽게 볼 필요는 없다. 다만 연말 연초에 빠져나가야 될 물량들이 빠져나가면서 일시적으로 하락이 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7조 원 정도 되는 외국인 매도 물량에서 7조 원 정도 되는 외국인 매수 물량에서 한 4조 원 정도 가까운 3조에서 한 3조 5천억 정도 내외의 패시브 자금들이 일단 나갔다라는 거죠. 한 3조 정도 되는 패시브 자금이 일단 나갔고 그러면 그 4조 정도 남는 물량이 한 3조 한 7, 8천억 정도 남겠죠. 거기서 단기 패시브 자금이 나간 부분과 단기 헤지 펀드에 나가는 자금들을 제외하면 이 물량들을 빼면 지금 남아있는 한 3조 원 정도 물량이 뭐가 되겠습니까? 액티브 자금 물량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종목별로 등락을 보였던 물량들은 4분의 3 이상이 뭡니까? 단기적인 자금만 빠져나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매수했던 물량에서 패시브 자금 나가야 될 거는 어차피 종목과 상관없는 지수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나갔고 나머지 남아있는 물량들 중에서 4분의 1 정도는 이렇게 단기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오늘 또 나갔고 오늘까지 해서 나갔고 남아있는 자금들은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진짜 외국인들이 종목을 끌어올리는 자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구분들이 필요하냐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종목을 끌어올려야 되는 외국인들은 주로 이제 미국계 펀드 자금들은 뭐겠습니까? 결국 뭐를 기다릴까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이나 단기 자금이 나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 자금들은 어차피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나가야 뭡니까? 새로 매수가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자금들이 나가야 새로운 액티브 자금들이 유입이 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자금이 나가는 매를 지금 맞든 1월 중순에 맞든 한 번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맞아야지 뭡니까? 내년에 정상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는 아마 이 영국 변종 바이러스라는 부분이 돌출된 부분이 안 나왔을 때 1월 중순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1월 중순 정도에 이런 조정이 오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빨리 왔다. 한 달 정도 빨리 왔는데 뭐 어때요? 1월 중순에 오나 12월 달에 오나 어차피 이 자금이 나가야 이 자금이 들어올 건데 그런 차원으로 보신다면 오늘 좀 기분은 나쁘지만 포지션을 좀 조정해가지고 내년도에 맞출 수 있는 그냥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타이밍 정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오늘 내 종목이 6% 떨어져서 7% 떨어져서라고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거래량 없이 떨어진 그 종목이 얼마나 더 오래 하락을 지속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투자의 방향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식을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오로지 위쪽만 봅니다.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냐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투자나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투자나 같이 봅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위해서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내려가기 위해서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아야 시장을 실제로 끌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선물이나 옵션의 하방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 내려가는 에너지가 작으면 이건 조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락으로 절대 전환시켜서 크게 끌고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걸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한번 거래량으로 확인해 보신다면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 있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두려워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수 폭만 많이 빠졌지 우리가 그 부분 가지고 지금 우려해야 되냐. 우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단지 저도 기분은 좀 나쁘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이 수급 관계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결국에는 이 패시브 자금과 단기 헤지 펀드 자금이 나가야 우리가 기다리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12월 달에 거치든 1월 달에 거치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 이제 수급을 좀 보겠는데 섹터별로 볼게요. 좀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IT 섹터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매수를 했는데 IT 섹터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화학 섹터가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물론 화학 섹터에는 LG화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IT에 가깝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일단 역제 증세에 나와서 화학 쪽에는 2조 한 3,700억 정도 매수가 유지가 좀 되고 있는데 IT는 3,200억 정도로 급격히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 업종 보면 의약 바이오업종 쪽에 2,600억 조금씩 늘어난다 그랬죠. 기계업종에 2,500억, 운송장비에 1,400억, 유통업에 1,000억, 철강에 650억. 자, 이 기준으로 보면 미국 대선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의 외국인 매수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다라고 생각하면 작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1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외국인 물량이 굉장히 적다라는 걸 봤을 때 이 정도 물량이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인지를 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묘한 변화가 좀 보입니까? 어떤 변화가 보입니까? 섹터별로 보면 IT 성장주가 절대 다수였는데 지금 보면은 경기 확장과 관련된 쪽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백신 투약이라는 긴급 승인 이후 긴급 투약이라는 부분에서 조금씩 늘어나는데 1월 달에 가서 대규모 이제 투약이 시작되면 아마도 이쪽이 더 늘어나겠죠. 이쪽 섹터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볼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IT 섹터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러죠. 야, 이러면 이제 IT 섹터가 이제 쾌치입니다. 이러면 IT 섹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IT 섹터가 과연 내년도에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전에 배트맨 시간에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 IT 섹터도 핵심하고 비핵심 섹터를 이제는 구분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년도에 주도 섹터로 크게 갈 수 있는 쪽과 시장 수익률 상승은 좀 되겠지만 지금의 뭐 2배, 3배, 4배를 기대할 수 있는 섹터가 안 되는 쪽하고 아예 시장 수익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IT 섹터하고는 이제는 구분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IT 섹터가 이 정도 줄었다고 해서 IT 섹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다음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종목을 보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뭐냐면, 자, 여러분들 그러면 IT 섹터가 굉장히 줄었고, 대선 이후에 어떤 종목을 샀냐라는 부분을 보면, 지난주와 큰 차이는 없지만 보시면은, LG화학이 일단은 1위로 올랐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물적분과 인적분이라는 부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그랬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사야 될 부분 있게 샀고, 그 다음 SK 하이닉스가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유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모레퍼시픽, SK바이오팜과 셀트리온, 제약바이오 쪽이 언론 쪽은 이쪽 때문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 본다면 결국에는 여전히 1위와 3위는 뭡니까? IT 섹터 쪽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대신에 2차 전지,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기가 요 밑에 순이기 때문에 안 나오게 되는데 삼성전기도 MLCC 이런 쪽은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져가는 쪽과 IT 섹터에서 가져가지 않은 쪽이 좀 갈린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LG화학은 이쪽 물적 분할에 대한 특수성을 제외하고 보면 일단 외국인들 IT 섹터에서 관심은 뭐다? 반도체 쪽이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명확해졌다는 거죠. 반도체와 MLCC 이쪽이 명확해졌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차 전지는 LG화학을 제외하면 순위권에서 내려왔죠. 삼성의 S대가 없어졌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뭡니까? 2차 전지는 섹터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걸 맞지만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좋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물량 자체가 펀드도 많이 투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아모레퍼시픽 이거는 공매도 합니다, 그렇죠? 소비재 쪽에서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은 일단은 이제 공매도 비중을 줄입니다. 왜? 결국에는 110조의 경기 확장을 갖고 소비재 쪽이 커질 거니까 일단 그쪽으로 공매도가 많은 것부터 공매도 물량을 줄인다 그렇죠. 요거는 공매도 물량을 줄이는 거고, 그 다음 보면 SK바이오팜과 셀트리온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이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외국인들 비중이 조금씩 늘어났는데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19 치료제, 장비, 소모품 이쪽이잖아요. 제약바이오. 거기다가 신약 모멘텀이 있는 임상 1상 이상. 언제 약이 출시될지 모르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외국인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제약바이오 쪽은 SK바이오팜. 고평가 논란이 있었지만 IPO 이후에 굉장히 주가에 대한 우려감이 컸지만 어쨌든 저 SK바이오팜은 실체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미 신약이 출시가 되어 있거나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경계통의 임상에 3상에 들어가는 약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실제로 신약이 출시되는 기업이라는 거죠. SK바이오팜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은 본격적으로 지금 실적이 레벨온 되고 있는 섹터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치료제에 엮이면서 굉장히 주가 폭이 크게 변동성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런 급락을 좀 감안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가능하죠. 왜? 외국인들은 급등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내려오면 그 테마 위에 내려오면 그 계속 받을 거기 때문에 분할을 받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계속 매수할 수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건데 외국인들은 실체가 있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접근을 이제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것도 공매도 한매가 일부 들어왔던. 그러면 잘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섹터의 특징이 있습니다. IT 쪽에서 이제 핵심적인 종목하고 그다음에 소비재라든지 경기 확장과 관련 쪽에서 그동안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 몇 년 동안 하락하면서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을 일단은 상승하기 초입 구간에서 뭡니까? 공매도 비중을 줄이고 있다. 두산중공업이나 아모레퍼시픽처럼 공매도 비중을 줄인다. 이 말은 경기 확장이나 소비재 관련 쪽이 내년에 실적이 그 주가가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 사전 작업이 뭡니까? 일단 공매도를 줄이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약 바이오 쪽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그리는 모습이 조금씩 나온다는 거죠. 짐작을 좀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IT 섹터 쪽으로 순매수량은 줄었지만 결국에는 IT 섹터 쪽으로가 1, 2, 3위는 여전히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외국인들이 어떤 그림을 그릴까라는 부분을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외국인은 단일 존재로 생각합니다. 하나로. 근데 그렇지 않다 그렇죠. 외국인도 뭐야? 중동계 외국인 펀드 자금도 있고 유럽계 자금도 있고 미국계 자금도 있고 천차만별이다 그렇죠. 중국계 자금도 있고 보통 이제 전체 외국인 물량에서 약 절반 가까이가 한 46, 7%가 평균적으로 미국 자금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 자금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지만 나머지 외국인 자금들도 움직이는데 그게 이제 모두 일치되지는 않는다. 결국에는 나가는 쪽이 있고 들어오는 쪽이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일단 들어오는 쪽이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자금들이고 패시브 자금이나 단기적인 거래를 위한 헤지펀드 자금들은 어쨌든 나가야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지금 그 나가는 물량에 대한 매를 맞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은 좀 편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매를 맞으면 액티브 자금이 들어온다. 제가 이 똑같은 얘기를 8, 9, 10다 조정받을 때 얘기했습니다. 지금 조정받고 나면은 액티브 자금이 들어와서 지수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킬 것이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결과적으로 레벨업이 됐죠.
그 레벨업이 됐다라는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5만 원 중반대가 지금 7만 원대 넘어왔잖아요. 조정은 받지만 아직도 7만 원대 있잖아요. 그게 뭔가 5만 원대에서 7만 원 레벨업을 시켰다 그렇죠. 이게 바로 액티브 자금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 자금들이 뭘 하겠어요? 여기서 삼성전자를 8만 원, 9만 원, 10만 원 가고 싶으면 그대로 못 간다는 거죠. 왜? 매물이 쏟아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선가 조정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조정을 준데 어떻게 준다? 중간에 걸쳐 있는 패시브 자금, 중간에 들어와 있는 단기 헤지 펀드 자금,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보이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결국 조정받아서 이게 하락 전환이 될 것 같으면 삼성전자 지금 매입 물량의 약 3분의 2 정도가 매도로 초래가 됐는데 이 정도면 5만 6천 원, 7천 원에서 저점을 잡고 7만 3천 원, 4천 원까지 상승했던 종목이 적어도 상승폭의 3분의 1이나 좀 과하면 절반 정도는 이미 꺾여서 내려와 있어야 됩니다. 왜? 전체 매수 물량의 3분의 2가 이미 매도로 돌았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때요? 5만 6천 원대부터 시작한 삼성전자가 7만 4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아직 7만 2천 원, 겨우 2천 원 조정 받았습니다. 겨우 2천 원 조정. 물량은 전체 매수한 물량의 3분의 2가 이미 매도로 돌았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과정들이 진행상의 과정일 뿐 여전히 여기가 고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 지금 이제 우리가 5거래일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뭐 아니면 돕니다. 이 5거래일 동안 조정이 굉장히 조금 깊어지거나 혹은 5거래일 동안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설사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그러니까 모든 거는 선후 과정이 있고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본다면 지금 이 장이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변하면서 하방 쪽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대량 매도 물량을 쏟아붓고 선물 옵션 쪽에서 하방을 구축해서 수익을 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전혀 그런 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종목별 수급까지, 종목까지 좀 살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시장의 이슈들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가 어제 이제 미국이 추가 경기 부양책 9천억 달러 정도가 타결이 되었고, 오늘 아마 이제 표결에 들어갔는데, 뭐,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합의를 했으니까 뭐 표결에서, 부결될 리는 없겠죠. 자기들이 합의하고 자기들이 부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합의했으면 이제 오늘 통과가 될 건데, 이 부분들을 본다면 일단은 규모는 적정 수준입니다. 원래 이제 공화당이 예상했던 5천억 달러 수준, 혹은 민주당이 예상했던 뭐 2조 원 가까운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중간 정도에서 어느 정도 9천억 달러 정도에서 합의를 좀 했고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뭐냐면 1인당 600달러 정도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매주 실업수당 300달러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급여보호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백신 배포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는데, 자, 요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타결이 됐으니 재료가 노출된 거고, 재료가 노출됐으니까 이미 증시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거니까 크게 상승 호조를 작용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맞고. 근데 추가 경기 부양책은 그 자체의 이슈도 되지만 사실은 이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미국은 결국 소비입니다.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소비 지표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우려스러울 만큼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고용 지표와 함께. 이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핵심적인 부분을 본다면 이런 지원 부분들은 뭡니까? 이 전부 다 소비와 연관되는 소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돈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슈는 끝났을지 몰라도 이 소비와 관련 지표에는 이제부터 반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료가 노출됐다 해서 상승폭이 바로 나오진 않더라도 서서히 증시를 위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표면적으로 보면 달러 가치가 이제 또다시 부양책에 의해서 하락이 되겠죠. 이제 미국 채권 움직임을 보면 이제 그런 움직임이 벌써 나오거든요. 될 것이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는 소비가 확대되면서 기본적인 우려감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결국에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신흥국적, 우리나라 보면 신흥국적으로 증시로 자금이 좀 유입될 수 있는 환경과 미국은 소비가 확대되면서 경제 지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양쪽 부분이 다 되면서 결국에는 경기 부양책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경기 부양책이 나왔고 통과됐으니까 이미 증시에 반영돼서 떨어진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보신다면은 이게 단순하게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고 적어도 내년부터 상반기와 중반기, 하반기까지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영국 이제 변종 바이러스인데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어제 이후에 오늘 굉장히 많은 곳에 좀 자문을 구했습니다. 예전에 있던 제가 좀 했던 부분의 파트에 아시는 분들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업종에서 전문가분들 좀 해서 저도 자료를 좀 받았는데 자 일단 한번 볼게요. 팩트만 볼게요. 팩트를 보면 일단 변종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이거 백신 나와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일단 어제 유럽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근데 미국 시장은 왜 그 영향 안 받고 올랐느냐, 장중에 급반등했느냐. 지금 백신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변종 바이러스라고 해서 특별하게 치사율이 높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파력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우리가 절대 다수를 알 수 있는 부분이면 스파이크 관련된 부분에서 특별하게 백신이 안 들을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이 보도가 되면서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문을 구해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미국에 있는 바이러스나 전부 변종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중국의 우한에서 나왔던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금 현재 각국에 있는 바이러스와 다 다르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 변종 바이러스인데 그 변종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지금 바로 처음 나온 게 아니다. 대부분은 처음에 애초에 중국에서 시작했던 우한에서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다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지금 영국에서 처음으로 변종 바이러스가 나온 것처럼 했는데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다만 전파력이 좀 높다라는 것 때문에 우려가 나왔다는 거지 변종 바이러스가 대두된 첫 시점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변종 바이러스가 많이 나와 있답니다. 지금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부분 때문에 백신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계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백신을 만든 쪽에서의 오늘 아침 새벽에 나온 레포트인데 그리고 설혹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이 조금 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설계를 얼마든지 좀 변경할 수 있다는 부분을 단기간에 변경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지금 나와 있는 코로나 백신들이 변종 바이러스에 완전히 효과가 없다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 통제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들어와 있다라고 일단은 보도된 레포트대로 보면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팬데믹에서도 사실 변종 바이러스는 다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예전에 팬데믹 사례를 얘기했는데 스페인 독감 때나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 때 마찬가지인데 그때도 변종 바이러스가 있었고 종료된 시점에 그 다음에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계속해서 재발이 일어나면서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재발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증시에도 영향을 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나온 이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마도 어제 영국에서 나온 부분은 좀 과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이번 주 증시를 계속 짓누른다면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게 과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큰 방향을 바꾸는 그런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 오히려 백신이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종료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다면 변종 바이러스는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전의 팬데믹 사례를 보더라도 중간중간에 시장을 단기적으로 위협하는 존재지 시장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적은 과거에도 없었다.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외국인 자금이 나가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유입된 증시 자금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오랜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개인 투자자 지금 예탁금 규모가 65조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죠. 60조 원을 넘었다라고 했는데 벌써 65조 원입니다. 올 초에 우리 시장 1월달 시작할 때 투자 예탁금이 30조 원. 지금 2배 이상 올랐습니다. 2배 이상.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개인들의 증시에 유입된 자금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고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우려스럽다. 개인 투자 예탁금이나 혹은 이런 부분이 늘어나면 시장이 고점이 아닐까 우려스럽다는 부분인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올 초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고점이 갱신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이런 규모의 돈이 아직까지 증시에 대기 자금으로 있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고점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냐면 적어도 이 자금들이 충분하게 증시에 유입되고 고점권에서 매물을 받을 때 이 자금들이 충분히 투입될 때까지는 시장을 더 상승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다라는 거죠. 돈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외국인들이라고 본다면 굳이 우리나라 증시를 여기서 고점으로 만들겠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과거와 지금과의 분석에서 좀 달라지는 부분인데 아마도 지금 개인이 주체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부분을 보면 올 초에 우리가 1,400까지 떨어졌다가 거의 한 2,000대 초중반까지 거의 개인 자금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증시 예탁금이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줄어들었다면 고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30조 원부터 올라왔던 증시 예탁 자금이 지금 65조 원까지 더 늘어나 있다는 부분은 여전히 아직까지 시장의 고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고점을 지금 당장 예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레포트가 뭐가 있었냐면 내년도 투자자산 배분 전략을 6개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했는데 6개 리서치 센터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부분은 주식이 한 50%, 채권이 한 30%, 그다음 대체자산 20%로 여전히 시장이 2,700선까지 올라와 있는 이 상황에서도 내년도에도 주식이 유망하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증권사 레포트를 보면 우리 시장이 100, 200에서 1000 갔다가 내려오고 이런 세월을 굉장히 오랫동안 거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1000에 넘어와서 1200, 1300 갔을 때는 항상 고점권 주식 비중 줄이라는 내용이 줄을 이뤘거든요. 그게 이제 2005년도, 6년도에 우리 시장의 유동성이 확 공급이 되면서 2000선을 처음으로 넘어가면서 2000선을 넘어갔다가 지금 내려오는 과정이 지금 반복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2700을 넘어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 비중이 상당히 큰 상품으로 이렇게 추천이 된다라는 부분은 시장 상황이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2,700이니까 2,700, 코스피 지수가 2,700을 넘었어라고 보면 이거 2,800이면 거의 증권사들이 예측한 고점치인데 라고 생각해버리면 주식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인데 불구하고 예전에 다르게 지금은 추천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지금 우리가 증시가 연말 연초에 예를 들어서 조금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쩌면은 또 지나고 보면 이 조정을 받는 구간이 오히려 포트를 좀 조정하고 그동안 매수 못했던 주도주를 매수할 수 있는 좀 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런 방향으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조정을 받는 종목들을 좀 보면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어떤 주도 섹터들은 지금 우려스러운 내려오는 섹터들이 좀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섹터 자체는 강하고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조정을 한 달 가까이 받는 종목들도 있고 상당히 좀 난제의 모습을 보이는데 앞에 제가 서두에 외국인 자금, 패시브 자금이나 단기 헤지펀드 자금들이 나갈 때 액티브 자금들이 기다린다 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조금만 선물로서 시장을 좀 조정을 하면 사고 싶은 종목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차피 패시브 자금이나 헤지펀드 자금 나갈 거를 선물로서 조금만 그 종목을 좀 조절해주면 더 강하게 뺄 수 있다는 거죠. 하방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지금 보면 눈에 보이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도 섹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조정이 크게 나오는 종목은 내년에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 꼭 인지해야 되고 왜 이 말을 하는지는 아마 우리 지금 이 서울경제TV 방송을 보신 분들은 8월, 9월, 10월 조정할 때 방송을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지금 가장 강하게 조정받는 IT 섹터가 이 조정이 끝나면 가장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을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얘기 많이 했고 제가 노란톡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다 그랬죠. 지금 하단에 보면 노란톡 자막이 나가는데 이쪽으로 오시면 정보를 좀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 과정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11월 5일 이후에 미국 대선에 보면 외국인들이 1차적으로 매집을
굉장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불을 지핀 거는 액티브 자금이고 어떤 식으로 상승시키냐면 액티브 자금이 불을 붙이면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패시브 자금들이 지수 상승률만큼 따라잡기 위해서 같이 또 매수에 들어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밀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뭡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일자 상승이 마무리됐을 때 나가야 될 자금을 나가게 해줘야 됩니다. 패시브 자금들이 리밸런싱과 소모품 동시망에서 나갔죠. 여기에 지금 현재 단기 헤지 펀드 자금도 최근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야 될 자금들을 일단 내보내는 게 1차 상승 이후에 해야 되는 일이다. 좀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일이고 그 나가는 기간 동안 뭡니까? 조정이 오겠죠. 근데 이때 조정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매집한 액티브 자금들이 버티지 않으면 가격 조정이 옵니다. 크게. 근데 여기서 버티고 있는 액티브 자금들이 버티고 있으면 대부분 기간 조정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코스피 지금 HTS를 열어서 차트를 보세요. 이게 가격 조정인지 기간 조정인지. 한 10여일 정도 거래를 오늘 조금 하락하게 했지만 옆으로 갑니다.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럼 자금 유출은 굉장히 많았다는데 가격 조정이 오지 않고 옆으로 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매집되어 있는 주 타겟층 자금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보면 지금 매집했고 패시브 자금이나 단기 헤지 펀드 자금 나갈 수 있는 기간 종을 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2차 상승이죠. 2차 상승. 요거를 우리가 삼성전자 하면 56,000원, 57,000원 저점을 만들고 1차적으로 7만 원 중반대까지 7만 3,000원, 4,000원까지 끌어올리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여기서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가격적인 조정을 조금 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7만 2,000원. 요 가격대에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5만 원 중반대에서 7만 원대 지금까지 올라와서 지금까지 여기 나와 있다면 이런 매집과 기간 조정과 2차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여기서 급격하게 가격 조정하면서 다시 5만 원대 내려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지금 삼성전자 모든 거는 가격이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기 마찬가지인 거죠. 17만 원 찍고 지금 16만 원대 들어왔는데 13만 원, 14만 원대에서 끌어올렸던 부분이 아직도 16만 원대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은 가격 조정보다는 주도 종목은 기간 조정. 근데 우리 체감하는 시청자분 다를 수 있죠. 왜? 주도 종목이 아니면 가격 조정인 거죠. 주도 종목이 아니면 가격 조정이 나왔죠. 그러면 그건 큰 폭으로 내려가는 거고 문제는 흔드는 종목이면 올라오겠지만 그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면 가격 조정을 받고 안 올라온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흔드는 섹터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지금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 조정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계열을 보면 그냥 기간 조정에 가깝죠. 상승률에 비하면. 그 부분이 있고 뭐 오늘 좀 하락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 클까? 보통 기간 조정의 마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승시키고 기간 조정의 마무리는 가격 조정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대부분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이 이 구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자동차. 자동차는 지금 내년도 경기 확장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셧다운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입었고 코로나19에 의한 셧다운 가장 크게 피해를 입었고 가장 급격히 실제 개선되고 여기에 전기차 이슈가 또 붙어 있으면서 그 이슈를 가져가는 자동차 종목 쪽은 상당히 좋을 수 있는데 당연스럽게 우리나라는 현대차가 그렇다 그러죠. 그런 점에서 반드시 조정받는 걸 주목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 쪽이 상승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옆으로 행보하고 있습니다. 증권주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있습니다. 근데 증권주는 지금 4분기 배당이 아니다 그렇죠. 내년 1분기 배당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끌어올리지는 않겠죠. 근데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 되면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철강 쪽은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좀 산지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경기 확장 규제에서 하악준 IT 쪽으로 제외한다면 가장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 가장 먼저 올랐던 종목은 철강이다 그렇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한창 조정을 주잖아요. 현대제철 상승폭 올렸다가 지금 조정 주잖아요. 그럼 뭐 위로 올렸을 때 뭡니까? 절반 정도 청산을 하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절반 다시 담겠다. 이런 전략이 무난하다 그렇죠. 욕심 부리지 말고 맞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확장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이런 좀 부분인데 사실 좀 아쉽지만 이 철강이나 화학이나 건설이나 기계 같은 종목은 조금 미리 지금 들어가 있는 물량이 없으면 사실 지금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대제철 같은 거는 3만 초반대 1,000원, 3만 1,000원, 3만 2,000원 요때라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4만 2,000원, 4만 3,000원 갔다가
다시 지금 조정받을 때 37,000원, 뭐 예를 들어서 36,000원 조정받을 때 그러면 여기서 한 3번 절반 정도 끊어가고 내려오면 한 35,000원, 6,000원에서 다시 추가 매수 올라갔다.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매수한 분량이 없다라면 지금 여기 가격대 사겠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철강이나 비슷한 게 화학이나 건설 기계 쪽은 이미 다 시세가 한 번 더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쉽지만 여기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할 수 있지만 가진 자의 여유인 거죠. 지금 이제 신규로 보기에는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지한다면 마지막으로 관심 가질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 소비재입니다. 소비재. 소비재는 지금 당장 뜨지 않아요. 지금 당장 강하지도 않고 일단은 경기 확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앞쪽이 먼저 큰 폭으로 뛰고 여기 이제 운송 장비가 빠졌는데 자동차 이 앞부분이 먼저 크게 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 쪽으로 오겠죠. 근데 이 소비재는 당장 뛰지 않아도 좀 보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코로나19 급락이 이후에 시장이 급락했고 지금 현재 이제 이 고점을 넘어가는 중인데 소비재들은 코로나19 급락 이전의 고점이 아니라 이미 그 앞에 4, 5년 대부분 4, 5년 동안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뭐냐면 그 4, 5년 동안의 하락에서 다행스럽게 코로나19 하면서 급격하게 손바뀜이 나면서 인재 상승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뭡니까? 조금 더딜 수는 있지만 종목을 잘 선택을 하면 2배, 3배 갈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섹터 안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왜? 4, 5년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에서 2배 정도 오를 수 있는 종목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소비재 쪽은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특히 소비재 쪽은 테마가 많습니다. 중국과 관련돼 있다든지 뭐 섹터가 관련된 테마가 많은데 테마보다는 지금 현재 유동성장에서 우리가 본다면 테마보다는 차라리 2배, 3배 좀 중장기 보유해서 2배, 3배 먹을 수 있는 종목도 접근하는 게 더 낫습니다. 테마 들어가가지고 몇 프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초기에 잘 잡아서 마지막 정말 꼭대기에서 팔지 않는 이상에는 차라리 중장기적으로 2, 3배 먹을 수 있는 종목 쪽으로 분할로 조금씩 접근해 들어가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확장 관련된 종목은 지금 앞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비중 조절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시고 소비재 쪽은 나는 지금 현재 아직 성장주도 놓쳤어. 경기 확장주도 멈칫하다 놓쳤어. 마지막 막차는 이제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뭔가 종목을 잘 선택을 해가지고 내년 1분기, 2분기 때 수익률을 좀 내겠다는 전략을 어떻게 보면 막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섹터를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시장이 좀 상당폭 내려오면서 기분은 나쁘게 했고 또 꽤 큰 폭의 조정, 가격 조정이 나와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기분도 안 좋고 약간 우려감도 들고 그렇지만 여전히 주식 비중은 제가 봤을 때 70%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서 크게 물러날 필요 없습니다. 10월달 조정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지금 IT 섹터 성장주도 잘 가지고 오신 분들 아직까지 수익 많이 나 있잖아요. 너무 겁될 필요 없잖아요. 거기에 경기 확장주들 조금씩 이제 농사 짓는 마음으로 갖고 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수익 난 걸로 좀 버티고 앞으로 수익 날 거를 갖고 가면 그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내년 1분기, 2분기 때 가서 수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은 유동성장이니까 그럴 힘이 있잖아요. 그럴 힘이 없다면 당장에 지금 수익 내는 거 차익 실현하고 또 농사 짓고 차익 실현하고 빨리빨리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유동성의 힘을 믿고 좀 중장기적인 그림을 그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은 그대로 70% 이상 유지를 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배트맨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반드시 주도 섹터가 80% 이상입니다. 내가 산 종목을 본전될 때까지 순환매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지금은 무조건 유동성에 유입될 수 있는 종목 쪽, 섹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을 두고 기다려도 지수가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서 3,200, 3,400 가도 소외되어 있는 종목은 본전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 6년도, 7년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그 당시에 50배 가는 종목들이 속출하지만 아쉽게 그 당시에 삼성전자는 2배도 못 갔습니다. 포스코나 현대중공업이 50배 오를 때 삼성전자는 2배도 못 올랐어요. 시장 수익률 상승률만큼도 못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소외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삼성전자라고 하더라도 유동성장에서 주도 섹터에 안 들어가 있으면 못 오른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그만큼 못 오르는데 코스닥에 있는 조그만 중소형 종목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전자도 소외되면 못 오르는 게 유동성장인데 결과는 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생각하시면서 반드시 여기로 들어가야 된다. 여기로 들어가야지만
쉬어갈 때 잡든 고점에 잡든 눌려서 잡든 물려있든 어쨌든 간에 나중에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산 종목이 코로나19 연관돼 있고 코스닥에서 지금 현재 비대면 연관돼 있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종목들 그래도 시장에 3,200 가면 올라오겠죠. 절대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을 꼭 생각해서 반드시 주도 섹터 쪽에서 무조건 내가 놀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드릴 말입니다. 뭐냐면 제가 8, 9, 10월 달에 굉장히 좀 시장이 조정받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말을 조심스레 못 들었습니다. 뭐냐면 8, 9, 10월 조정이 받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큰 상승이 올 수 있다. 상승이 올 때다. 지금 그때 당시에 제가 2,800억, 3,000을 얘기했는데 2,800 진짜 거의 다 왔잖아요. 그 조정받을 때 고통스럽지만 결국 조정이 원동력이 돼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때 IT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팔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뭡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받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굉장히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고 어려움을 지금 유도하는 장인데 여기서 또다시 주도주를 갖고 있지 못하면 보상을 못 받습니다. 지금 IT 가지고 계신 분들 다 보상 받았잖아요. 내년에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어야 내년 뭡니까? 3월, 4월에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나와서. 자, 그때 12월 달에 그 종목 매수하신 분들 보상 받았잖아요. 라고 얘기할 거고 그때 매수 못 하신 분들은 또 그대로 손심을 안고 가는 계좌를 안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8, 9, 10월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시장에 애착을 가지고 접근하자.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수익을 말하다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게 자막을 보시면 내년 증시에 대한 분석을 특집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는 특집으로 2021년도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